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은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. 뭐 흔히 이제 라플라스라고 불러요. 뭐 라플라스 변환인가?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항분포에서 n이 크면 정규분포가 된다. 당연히 전혀 증명이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요. 그 정규분포 자체가 뭔지 모르죠. 그 복잡한 식이 있잖아요. 뭐 2의 무슨 몇 승이고 뭐 이런 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정규분포의 정의인데 그 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 관련된 사항이 전혀 증명이 될 리가 없죠. 맞죠? 여러분은 그거를 반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규분포란 거를 반대로 이항분포에서 n이 크면 가까이 가는 분포, 그거를 정규분포의 정의로 받아들여 주시면 뭐 그럴듯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. 제가 학생 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대요. 그냥 뭐 상황으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. 그 다음에요, 충분인데 그 뭐 NP가 15 이상이면 뭐 교과서에 이런 용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정규분포의 확률이 주어져 있으면 근사시키고요. 그 표가 안 주어져 있으면 근사시키면 안 되고요.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근사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근사시킬 수도 있어. 뭐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. 일단은 이항분포가 뭔지를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데 요거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. 야, 오지선다 문항 100문제가 있어요. 근데 100문제를 다 찍었어요. 공부를 잘했나 보죠. 그래서 100문제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이때 맞은 문제의 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내가 맞은 문제의 개수, 맞은 문제의 개수를 x라고 하자. 얘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. 100문제를 찍을 때마다 몇 문제 맞는지가 변하고요. 그때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찍으면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 되고요. 100문제에 대해서 그걸 시도하는 거잖아요. 성공 확률이 5분의 1인 시행을 100번 반복하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. 요거 쓸 수 있어야 되고요. 아까 했던 얘기, 뭐 전혀 설명 안 했지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이 NP라서 20이고 분산이 NPQ라서 여기다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16이란 걸 알고 있죠. 그러니까 얘를 가지는 정규분포로 근사돼요. 평균 20, 편차 4인 정규분포가 된다. 이렇게 근사가 된다는 거예요. 조금 더 상황을 풀어서 써볼게요. 지금 X가 이런 분포를 가진다. 100문제를 찍었는데 맞은 문제의 개수는 이항분포 100의 5분의 1을 따른다를 확률 분포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. 애초에 이걸 준 거는 확률 분포표를 준 거랑 똑같아요. 맞은 문제의 개수는 0개에서 100개까지가 되고요. 0개에서부터 100개까지가 되고요. 여기 20문제 맞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0까지도 써볼까요? 요 20문제 맞을 확률은 독립시행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. 맞죠? 20문제 맞고 그 다음에 80문제 틀리고 100시 20 어떤 문제 맞을지 고르고 요건 독립시행에서 얻어지는 거고요. 독립시행 공부가 돼 있어야 이항분포를 공부한 거죠. 맞죠? 어쨌든 간에 20문제 맞을 확률이 이렇게 되고요. 100문제 맞을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. 여기 터무니없이 작은 확률이란 건 알겠죠. 5분의 1에 10승이 아니라 100승. 엄청 작은 숫자거든요. 맞죠? 이것도 작은 숫자예요. 얘는 꽤 큰데요. 100시 2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엄청 작아요.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작은 숫자고 애초에 100문제를 찍었어요. 여러분 100문제를 찍었어요. 정확하게 20문제 맞을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겠죠. 맞죠? 그러니까 여기 한 칸 한 칸에 해당하는 확률들이 다 되게 보잘것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 확률 변수처럼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런 식의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 거거든요. 자,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20문제에서 24문제 맞을 확률. 이거를 이 표에서 구하면 20문제 맞을 확률이 있고요. 21문제, 22문제, 23문제, 24문제 뭐 이렇게 맞을 확률들을 다 쓸 수 있어서요. 뭐 이런 식으로. 걔네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. 근데 그런 계산을 시키진 않거든요.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옆에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표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분포에서요. 그러니까 내가 몇 문제 맞았는지는 평균 20에 편차 4인 그런 정규분포로 근사돼 라는 걸 알고 있어서 20문제에서 24문제 맞았구나. 이거 한 칸이네. 그럼 한 칸에 해당하는 확률이니까 0.34였나? 0.34다.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요. 마찬가지 28문제 이상 맞을 확률. 이걸로 계산하면 지옥이겠죠. 28문제 맞을 확률 구할 수 있지. 거기서부터 100까지 이거 다 더해봐. 선생님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계산하는 게
이걸 계산해서 1에서 빼는 게 좋겠어요. 좋겠네. 근데 이거 계산해도 늙어 죽겠죠, 맞죠? 평생 해야 되거든요. 평생 해도 못하죠. 정규분포로 가져가면 28, 여기가 두 칸이니까 두 칸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확률이니까 두 칸에 해당하는 확률이 0.48이에요. 0.02다.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이런 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.